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올라서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휘발유 값이 개롱당 5불에서 7불 선합니다. 작년 이맘때 4불 몇 센트였던 것이요. 그런데 미국이 셰일 오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자급자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시 오일 앤 가스 수출국이 되었다면서요. 미국이 세계 제1위 오일가스 생산국이고 제1위입니다. 그 뒤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나다, 이라크, 중국 등이 따라오고 생산 말고 수출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제1 수출국이지만은요. 전 세계 수출의 14.5%를 차지한다니까요. 아니, 미국이 오일가스 생산 1위국이라면서 왜 그렇게 휘발유 값이 자꾸 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일 앤 가스 가격은 한 나라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셰일 오일 회사가 미국에서는 개롱당 3불밖에 못 받는데 다른 나라에 갖다 팔면 8불 돈을 받는다고 치면 당연히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갖다 팔지 않겠어요? 정부가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수출을 못하게 하고 국내의 수요 공급 현상만을 적용하도록 강요한다면 모를까? 이 점을 잘 한번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가 중동 관련하여 들여다볼 지정학적 현상들 밑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총체적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게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정말로 미국이 중동에 대해는 손을 놓은 건가요? 그래서 중동의 오일 앤 가스 공급망에 위기가 온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다면, 미국은 손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우방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에게 안보를 보장해주고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체제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 모든 해양에서 freedom of navigation, 항행의 자유를 누구에게나 보장해주고, 누구에게나입니다. 공산국가는 안 된다라고 했었더라면 해양이 냉전 시대의 최전방 전선이 되어버렸을 것이니까는요. 가난한 우방들에게 월드뱅크와 IMF 등을 통해서 경제 개발 비용을 대주고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미국의 우방이르기를 선택하면 어느 나라나 이 시스템의 덕을 보아 경제적 안정과 개발을 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그 최대 수혜자였던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던 중 1991년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미국은 한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지출과 희생을 계속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미국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하면서 미국은 세계 경찰의 입지와 자신이 설립해놓은 글로벌 시스템을 사용해서 반격에 나섰지요. 그러던 중 2011년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까지 추적하여 드디어 살해하였고 그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중 2021년 재작년이죠. 8월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는 동안에 다른 편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 굴기, 중국몽, 전랑 외교를 펼치고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우기면서 1대1로 빚의 덫을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깔아나가고 미국에게 태평양을 양분하자 서태평양은 그냥 우리에게 넘기지 그래 라고 으름장을 놓고 등등 하기 시작했죠. 한국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는 동북공정도 안면 깔고 밀어붙이고요. 그러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소위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전환 전략을 2012년 공식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관심 집중이 중동에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러려니 이란의 핵무장이 중동 지역에 끼치는 그리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2015년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라는 유포미즘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애들로 듣기 거북하지 않게 표현한 미명 정도 되겠네요. 하에 이란과 어정쩡한 뉴클리어 딜, 핵 관련 합의를 하게 되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러는 미국에 대해서 얘들 도른 거야? 바보 아니야? 아니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라며 심히 못마땅해 했었지요. 문제는 이 상황 변동을 접한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라?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랜 우방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철천지 원수인 시아파 원수인 이란을 상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해주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정권을 제거해주는 등등 해주는 역할 덕택에 중동 국가들 간에 큰 전쟁 나지 않고 지난 수십 년 서로 사이좋게 물밑에서만 비밀전쟁 그리고 시리아 같은 데서 대리전쟁만 해가면서 그나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용병 노릇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더군다나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전환 전략을 공식화한 이후 중동에 대해서 한 말이 그 지역의 우리 친구들은 그들 간에 그 지역에서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살아갈 방도를 찾아봐야겠지요 라고 했으니 미국이 더 이상 관여 안 한댄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앞서 본 것처럼 미국이 2021년 그 뒷감당은 포기한 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프간은 순식간에 탈레반 정권이 친미 정권을 죽이고 갈아엎어버리면서 중세시대적인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러자 저 앞뒤 다른 미국 얌차놈들라고 이를 갈았고요. 중동의 문제들을 탈리반이 됐던 1300년 넘게 이어온 수니파 대 시아파 철천지 원수 대립이 됐던 미국이 만들었습니까? 지네들 문제들을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다가 미국이 딴 데 좀 정신 좀 써야 되겠다니까 저거 봐라 미국 놈들 죽인 놈들 하며 이를 가는 것이 글쎄요. 여하튼 그래서 중동 정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유럽의 지정학자들 중에서도 이제는 미국이 중동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disengage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철수해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로 국가 전략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트럼프 정치병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다니고 미국 국민의 약 3분의 1이 그를 추종하고 있으니 그렇게 판단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이 착한 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에서 정말로 디스engag를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작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한 지 1년 반 만에요. 바이든도 중동에 신경 안 쓰겠다는 신호였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고요. 2018년 10월에 트럼프 재임 당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젊고 무시무시한 독재자 황태자 모하메드 빈 살만 MBS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가 터키에 숨어 지내던 반정부 언론인 제말 카쇼기를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차후 터키와 서방 국가 정보기관들에 의해 확인된 바로는 MBS가 파견한 사우디아라비아 비밀 공작원들이 카쇼기를 주 터키 영사관으로 유인해서 극악무도하게 살해하고는 그 시신을 토막내어 큰 파티 행사 때 사용하는 커다란 바비큐 그릴 위에서 태워서 증거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게 뭐야 대단한 거라고 했었지만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등 무자비한 독재자들을 매우 존경 및 동경하잖아요.
자기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나 트럼프와는 정반대로 바이든은 전형적인 미국인으로서 2020년 대통령 되기 전부터 MBS를 rogue dictator, 불안당 독재자라고 일컬어 썼거든요. 이 MBS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85년생이니까 아직 40이 안 됐죠. 보고 자란 게 왕자여 세계 최고의 부호이다 보니 아나무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는 앞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겠지만 지금 21세기에도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는 왕조 국가, 그것도 신권 국가이다 보니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삼촌 세대가 다들 나이가 비슷비슷해서 차세대 리더를 젊은 세대로 했어야 했는데 아이들 중 제일 센 아이를 골라서 MBS죠. 크라운 프린스 황태자로 지정하였고, 그런 MBS는 여러 정부의 최고 고위직을 두루두루 잠깐씩 영위하고는 2022년 작년이죠. 9월에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형식적으로는 헤드 오브 스테이트 국가 원수는 그의 아버지 킹 살만이겠죠.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정한 것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만약 김정일이 김정은 같은 살기서린 인간을 배제하고 김정남을 골랐더라면 지금쯤 남북한은 어영부영 서로 오가며 경제관계도 하는 등이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MBS를 혐오하면서도 바이든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2022년 작년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앤 가스 1위 수출국이라 했죠. 오펙의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은 경제 제재 및 보이콧, 러시아는 오일 앤 가스 수출 거부 등으로 맞서자 오일 앤 가스 가격이 위험 수위로 오르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오일 앤 가스 가격은 글로벌 마켓에서 결정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이 수출 분량을 늘려줘야 오일 앤 가스 가격을 잡을 수 있을 테고, 그래야 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문제로 위태로워진 우방 유럽을 살릴 수 있을 테니까는요. 즉 손발이 오그라들도록 혐오하는 인간에게 제발 오일 앤 가스 수출 분량을 늘려달라고 빌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미국이 남기고 난 공백 공간에 밀고 들어오라고 그냥 손 들고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역설을 했지요. 그 결과는요, MBS가 날 불안당 취급을 해? 라는 식으로 도리어 줄여버렸습니다. 러시아에 푸틴을 두은 것이죠. 같은 해 2022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방 세게 먹은 거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해 2022년 12월에는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최고의 외교적 의전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MBS는 중동 지역 여러 국가 원수들을 불러서 시진핑과 정상회담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미국에게 엿먹어라 라는 MBS식의 외교적 한수였습니다. 그리고 MBS만이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도 미국이 우리 중동에 용병 노릇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거지. 오케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야지 라고 치고 나가는 한수였고요. 그런데 이때 가장 떨떠름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 외에요. 이란이지요. 그동안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공을 들여왔는데 중국이 우리의 철천지 왼수 사우디아라비아와 놀아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국제관계라는 게 생각해보면 개인들 간에 좀 유치짱짱한 티격태격 다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발빠른 물밑 작업을 통해 올해 2023년 3월에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데통트
중계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죠. 사실 좀 얄팍하게 생각해보면 맥센스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중동은 앞으로의 동양권 바이어들을 긴 안목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동양권에서는 헤게모니를 구사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할 터이고, 중국은 국가의 경제 파워가 수출에 달린 나라이고, 그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국가 수요의 근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니까요. 얄미운 미국은 셰일 오일 덕택에 앞으로 수백 년 자급자족을 넘어서 에너지 수출국이 되어버린 마당에, 그러면 중동이 이제는 중국과 손잡는 건가요? 중동 국가들 지금 중국이 몰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중국 중계 데탄트 소식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대충 알고 있겠죠? 설마? 사실 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중동 오일앤가스 공급을 지정학 전략적 레드라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등이 더 이상 그렇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중 특히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시설 두 곳이 공격을 당했을 때 예멘의 후티파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언을 했지만 곧 이란이 실질적인 배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S를 무지 좋아하는 척 사우디아라비아를 감싸줄 것이냐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력 충돌은 피하는 게 좋은 거지요. 이란이 딜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라며 미지근 어무쩍하게 나오자 트럼프도 오바만이 아니고 그럼 진짜 손 떼는 거네 니네들. 그리고 니네들 셰일 오일 덕택에 더 이상 우리 오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했을만 할 법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못 떼는 것이겠지요. 첫째로 중국의 위협에 상대하여 중국을 봉쇄 견제하려면 중동 국가들의 협조가 언젠가는 필요할 터이고,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치솟는 오일앤가스 가격을 안정시켜서 유럽과 한국, 일본 같은 우방들을 지키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오일가스 가격은 글로벌 마켓에서 형성됐다 했죠. 셋째로 철천지 왼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미국의 관여 없이 전쟁으로 치닫을 경우 재래식 전쟁에서는 이란의 실력을 따라갈 수 없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언제 어떻게 파키스탄, 북한 또는 경제 제재로 다급해진 러시아 등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냥 돈으로 주고 사서 핵무장 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MBS가 미국 눈치를 안 보기로 작정했다면요. 넷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미움받고 이란도 이를 가하는 미국을 상대로 불안해진 또는 지역 전쟁으로 엉망이 된 중동에서 또 다시 미국을 향한 테러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핵무기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요. 미국이 우리 이제 안 할래. 우린 오일가스 자급자족이야. 라며 중동에서 섣불리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초월하여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United Arab Emirates, 이집트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미국이 제일 챙기는 중동의 우방임에도 항상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지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간에 미국이 없어져서 서로 대립하는 국면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요. 그들이 종교적인 이슈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할 여가가 없을 테니까는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최근 들어서 서로 협조하기 시작했고, 이란이 그 두 나라들의 공동의 적국이니까는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끄기 시작했고요. 사실 원래부터 관심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물고 늘어진 거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안 파는 최첨단 무기와 정보 수집 인프라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팔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카네기 미들 이스트 센터의 2022년 12월자 글에서 본 한 구절이 그중 정확하고 명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f anything, it's increasingly evident that it is the Middle East that is disengaging from the United States. 오히려 손을 떼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동 국가 자신들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다음 중동 관련 비디오에서는 도대체 왜 중동이 이렇도록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지역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 역사적 이유를 알고 나면, 그리고 현세의 문제들을 알고 나면 어휴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